서울의 밤은 차갑고 축축했다. 비가 내린 거리는 네온사인 빛으로 반짝였지만 그 빛은 김소연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지 못했다. 23세의 소연은 친구 민서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급히 집을 나섰다. 소연아, 제발 엄마가 이상해. 도와줘. 민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소연은 전화 너머로 들리는 민서의 울음 섞인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다. 민서는 소연의 오랜 친구였지만 이렇게 절박한 부탁은 처음이었다. 소연은 낡은 재킷을 걸치고 우산도 없이 집을 나섰다. 민서의 집은 서울 외곽,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있었다. 비가 내리는 거리를 달리며 소연은 민서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고등학교 시절 둘은 늘 붙어 다녔다. 민서는 항상 밝고 당당한 아이였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종종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곤 했다. 소연은 민서의 엄마 최은주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다. 40대 후반의 은주는 늘 조용하고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민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소연은 망설이며 문을 밀었다. 민서야, 그녀의 목소리는 어두운 집안에서 메아리 쳤다. 거실은 어수선했고 테이블 위에는 깨진 유리컵 조각이 흩어져 있었다.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민서야. 어디 있어? 그녀는 다급히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민서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복도 끝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흐느끼는 소리였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갔다. 방문을 열자 최은주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손에는 빈 와인병이 들려 있었다. 소연이 은주는 소연을 보자마자 힘없이 중얼거렸다. 아줌마, 무슨 일이에요? 민서는 어디 있어요? 소연은 다급히 물었다. 은주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민서는 나를 떠났어. 나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소연은 당황했다. 민서가 떠났다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전화로 도움을 청하지 않았나? 소연은 은주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다. 은주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아줌마,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민서가 어디로 갔어요? 소연은 최대한 차분히 물었다. 은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소연의 손을 꽉 잡았다. 소연아, 내가 잘못했어. 민서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은주의 말은 혼란스러웠다. 소연은 민서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신호만 갈 뿐 받지 않았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다. 그때 은주가 입을 열었다. 민서가 나를 떠난 건 내가 숨겨왔던 비밀 때문이야. 소연은 그 말에 숨을 멈췄다. 비밀. 어떤 비밀? 은주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젊은 시절 자신과 같은 여성을 사랑했었다고 했다. 하지만 1980년대의 한국, 보수적인 사회에서 그런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다. 결국 그녀는 사랑을 포기하고 민서의 아버지와 결혼했다. 하지만 그 결혼은 불행했고 은주는 오랜 세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눌러 왔다. 민서는 최근 그 비밀을 알게 되었고 엄마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집을 나갔다고 했다. 소연은 충격을 받았다. 민서가 그런 이유로 집을 나갔다니.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소연 자신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소연은 오래전부터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해왔다. 그녀는 여성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심지어 민서에게도. 그 순간 소연의 전화가 울렸다. 민서였다. 소연아, 미안해. 나 지금 역사역 근처야. 엄마 좀 부탁해. 나 지금은 돌아갈 수 없어. 민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소연은 민서에게 무슨 일이냐고 다그쳤지만
민서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소연은 은주를 바라보았다. 은주의 눈에는 후회와 고통이 가득했다. 소연은 결심했다. 민서를 찾아야 했다. 그리고 이 모녀의 갈등 속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그녀는 은주에게 말했다. 아줌마, 제가 민서를 데려올게요. 기다리세요. 소연은 다시 비 내리는 거리로 나섰다. 역사역은 멀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민서가 어디로 갔을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리고 은주의 비밀이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라는 사실이 소연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민서를 찾으러 가는 길에 자신의 감정과 마주해야 한다는 예감이 들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다. 소연은 역사역 근처의 번화가를 뛰어다니며 민서를 찾았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민서가 왜 집을 나갔는지, 은주의 비밀이 민서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그리고 소연 자신이 이 일에 왜 이렇게 깊이 얽히고 있는지. 역사역 근처의 한 카페 앞에서 소연은 마침내 민서를 발견했다. 민서는 젖은 머리카락을 그대로 두고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소연은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 민서 옆에 앉았다. 민서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소연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부드러웠다. 민서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소연아, 나 엄마가 그런 사람일 줄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가 말해줬어. 그 비밀에 대해 이민서는 놀란 눈으로 소연을 바라보았다. 너도 알아?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하지만 내가 직접 말해줬으면 좋겠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서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엄마가 자신에게 오랫동안 거짓말을 해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은주가 과거의 여성을 사랑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감정을 숨기기 위해 민서의 아버지와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민서는 배신감을 느꼈다. 엄마는 나한테 솔직하지 않았어. 내가 엄마를 믿었는데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연은 민서의 손을 잡았다. 민서야, 엄마도 힘들었을 거야. 그 시절엔 그런 감정을 드러내기 쉽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핑계야. 엄마는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알아낸 거야? 엄마의 일기장을 보고. 소연은 놀랐다. 민서가 은주의 일기장을 읽었다니. 그 일기장에는 은주의 젊은 시절, 그녀가 사랑했던 여성, 그리고 그 사랑을 포기해야 했던 고통이 적혀 있었다. 민서는 그 일기장을 읽으며 엄마의 진짜 모습을 처음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엄마가 자신에게 숨겨왔던 삶에 대해 분노했다. 민서야, 엄마가 널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그건 너도 알잖아. 소연은 민서를 위로하려 했지만 민서는 차갑게 대답했다. 사랑. 그게 사랑이면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소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민서의 분노를 이해했지만 동시에 은주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때 민서가 갑자기 물었다. 소연아, 너는 혹시 나 같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 그 질문은 소연의 가슴을 찔렀다. 민서의 눈빛은 진지했다. 소연은 순간 망설였다. 자신의 비밀,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민서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지 못했다. 응, 이해할 수 있어. 소연은 그저 그렇게 대답했다. 민서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 사실 엄마의 일기장을 읽고 나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됐어. 나도 여자를 좋아할지도 몰라. 그 말에 소연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 민서도. 소연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기 위해 애썼다. 민서야,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엄마도 결국 숨겼잖아. 소연은 민서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민서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민서야, 내가 곁에 있을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소연과 민서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놀랍게도 은주였다. 그녀는 비에 젖은 채로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민서야. 은주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소연이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아줌마, 민서가 많이 혼란스러워요. 천천히 얘기해보세요. 소연은 은주를 진정시키려 했다. 은주는 민서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민서야, 미안해. 내가 널 속인 거 용서해줘.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다. 소연은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녀는 민서와 은주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 갈등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았다. 소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민서와 은주를 집으로 데려가 이 모든 이야기를 풀어야 했다. 소연은 민서와 은주를 민서의 집으로 데려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세 사람 모두 젖은 옷을 입고 있었다. 집안은 여전히 어수선했지만 소연은 테이블 위에 유리 조각을 치우고 따뜻한 차를 준비했다. 민서와 은주는 서로를 마주 보지 않았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소연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서야, 아줌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서로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소연아, 내가 민서한테 상처를 줬어. 내가 겁쟁이였어. 민서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말했다.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엄마를 이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깊게 묻어났다.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민서야, 나도 내가 누군지 몰랐어. 아니, 알았지만 받아들일 용기가 없었어. 은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20대 초반, 대학생 시절에 한 여성을 만났다.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었다. 지연은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은주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진정한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시절 한국 사회는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은주는 결국 지연과 헤어지고 사회의 기대에 맞춰 결혼을 선택했다. 민서야, 나는 너를 낳고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내 안의 일부는 늘 공허했어. 은주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민서는 엄마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럼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소연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았다. 그녀도 민서처럼 자신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는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은주의 이야기를 들으며 소연은 용기를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민서야, 나도 사실 너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와 은주는 동시에 소연을 바라보았다. 민서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소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다. 나도 여자를 좋아해. 하지만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어. 너한테도. 민서는 충격을 받은 듯 했지만 곧 소연의 손을 잡았다. 소연아, 왜 말 안 했어? 내가 널 비난할 거라고 생각했어.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나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 은주는 두 소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소연아, 민서야, 내가 너희한테 상처를 준 게 미안해. 하지만 너희가 서로에게 솔직할 수 있다면 그건 나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야. 그 순간 민서의 전화가 울렸다. 민서는 화면을 보고 얼굴을 굳혔다. 이건 지연 언니야. 소연과 은주는 동시에 놀랐다. 지연.
은주의 옛 연인?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언니, 왜 민서의 목소리는 작았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다급했다. 지연은 민서에게 은주가 위험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녀는 최근 은주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은주가 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민서는 전화를 끊고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 지연 언니가 엄마 걱정하고 있어? 은주는 눈을 감았다. 지연이 아직도 날 기억하고 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소연은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지연은 왜 갑자기 나타난 걸까? 그리고 은주와 민서의 관계는 어떻게 풀릴 것인가? 소연은 결심했다. 그녀는 지연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민서와 은주를 집에 남겨두고 소연은 지연이 말한 장소로 향했다. 서울 강남의 한 작은 바였다. 소연은 비에 젖은 거리를 걸으며 자신의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민서와 은주를 돕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감정과도 싸워야 했다. 강남의 반은 조용하고 아늑했다. 네온 사인이 희미하게 빛나는 창문 너머로 소연은 지연을 발견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지연은 단정한 옷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했다. 안녕, 지연 씨. 저는 소연이에요. 민서 친구예요. 지연은 소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가 말해줬어. 은주를 도와주고 있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소연은 지연의 눈빛에서 은주를 향한 복잡한 감정을 읽었다. 지연 씨, 은주 아줌마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해줄 수 있어요? 지연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와 은주는 20대 시절 깊은 사랑에 빠졌었다. 하지만 당시의 한국 사회는 그들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연은 은주와 함께 도망치자고 설득했지만 은주는 가족의 기대와 사회적 압박을 이기지 못했다. 결국 둘은 헤어졌고 지연은 외국으로 떠났다. 내가 떠난 뒤로 은주는 계속 혼자 고통받았어. 나도 마찬가지였지.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최근에야 은주와 다시 연락하게 됐어. 그녀가 민서에게 비밀을 들켰다고 하더라. 소연은 지연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지연은 은주가 최근 우울증과 알코올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연은 충격을 받았다. 은주가 그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있었다니? 그럼 민서가 집을 나간 건 지연 씨 때문이에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민서는 나와 연락한 적이 없었어. 하지만 은주가 내게 전화했을 때 민서가 일기장을 읽었다고 했어. 그 뒤로 민서가 충격을 받은 거지? 소연은 혼란스러웠다. 민서가 지연과 연락한 것처럼 말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니. 소연은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서야, 너 지연 씨랑 통화한 적 없지? 민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응, 미안해, 소연아. 내가 거짓말했어. 그냥 엄마가 지연 언니 얘기하는 걸 듣고 화가 났어. 소연은 한숨을 쉬었다. 민서의 거짓말은 그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소연은 민서의 마음을 이해했다. 민서는 엄마의 비밀에 상처받았고 그 상처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지연은 소연에게 말했다. 소연아, 은주를 도와줘. 그리고 민서도. 그 애는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연에게 은주와의 관계를 정리할 기회를 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 민서와 은주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다. 소연은 발을 나와 민서의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서와 은주는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 속에 있었다. 소연은 둘을 마주 앉히고 말했다. 민서야, 아줌마.
우리 다 솔직해져야 해. 지연 씨 만났어. 그리고 너희 둘 다 서로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알았어. 민서는 놀란 눈으로 소연을 바라보았다. 지연 언니를 만났어.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리고 아줌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도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이해했어.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서야, 내가 잘못했어. 지연과 헤어진 건 내 선택이었지만 그게 너한테 상처를 줄 줄은 몰랐어. 민서는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나도 소연이처럼 여자를 좋아할지도 몰라. 소연은 그 말에 가슴이 뛰었다. 민서가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니. 소연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민서야, 나도 그래? 그리고 나 사실 너를. 소연은 말을 멈췄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려 했지만 그 순간이 너무 갑작스러웠다. 민서는 소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소연아, 나도 알아. 너 눈빛 보면 다 알 수 있어. 그 말에 소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은주는 두 소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가 서로에게 솔직할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지연에게 하지 못했던 거야. 소연은 민서와 은주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지연과의 재회, 그리고 민서와 소연의 감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소연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민서와 함께 지연을 만나기로 했다. 민서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소연의 설득으로 동의했다. 은주는 집에 남아 민서와의 대화를 정리할 시간을 갖기로 했다. 소연과 민서는 강남의 한 공원에서 지연을 만났다. 지연은 민서를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민서야, 이렇게 만나게 돼서 기뻐. 민서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언니 얘기 많이 했어요. 지연은 슬픈 눈으로 말했다. 은주가 많이 힘들었지? 나도 마찬가지야. 소연은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들었다. 지연은 민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녀는 은주와 헤어진 후 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늘 은주를 잊지 못했다고 했다. 민서야, 너희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그리고 나도 너희 엄마를 사랑했어. 민서는 지연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럼 왜 엄마는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은주는 너를 보호하고 싶었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싶었지? 그 시절엔 우리 같은 사랑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 소연은 민서의 손을 잡았다. 민서야, 이제 우리도 달라질 수 있어? 우리 세대는 다를 거야. 민서는 소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연아, 너 때문에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 그 순간 지연이 소연에게 물었다. 소연아, 너도 민서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지? 소연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민서를 힐끗 바라보며 말했다. 내 민서를. 민서는 놀란 눈으로 소연을 바라보았다. 소연아, 정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래전부터 너를 좋아했어.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어서.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소연을 끌어안았다. 나도 너를 좋아해. 지연은 두 소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너희는 나와 은주가 가지지 못했던 용기를 가지고 있어? 그걸 잊지 마에. 소연과 민서는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감정은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여정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소연과 민서는 은주와 마주 앉았다. 민서는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나 지연 언니 만났어. 그리고 나도 소연이를 좋아해. 은주는 놀란 눈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민서야, 정말. 소연은 은주에게 말했다. 아줌마, 저희가 서로를 사랑해요. 그리고 아줌마도 지연 씨와 다시 만날 기회를 가져야 해요.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 덕분에 나도 용기를 내볼게.
그날 밤, 은주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다. 은주는 자신의 잘못을 사과했고, 지연은 은주를 용서했다. 그들은 다시 연인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서로의 상처를 치유할 기회를 얻었다. 소연과 민서는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그들은 한국 사회의 편견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서로가 곁에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소연과 민서는 서울의 한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소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었고, 민서는 그녀의 곁에서 힘을 북돋아 주었다. 모임에서 만난 한 여성, 혜진은 소연과 민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혜진은 30대 중반으로 오랫동안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고 살았다고 했다. 너희처럼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걸 보니 희망이 생겨. 혜진의 말에 소연과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한편 은주는 지연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갔다. 지연은 은주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주었다. 은주는 민서와 소연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으며 가족으로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다. 소연과 민서는 서로의 사랑을 키워가며 한국 사회에서 LGBT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다. 그들은 때때로 사람들의 편견, 어린 시선에 상처받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어느 날 소연은 민서에게 말했다. 민서야, 우리 같이 이 사회를 바꿔보자.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숨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자. 민서는 소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응, 소연아. 너랑 같이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연애 이상이었다. 그것은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었다. 소연과 민서는 서로를 지지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다. 그들은 블로그를 시작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은주도 딸과 소연을 응원하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지연과 함께 LGBT 커뮤니티를 위한 자선 행사에 참여하며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은주는 자신의 삶이 민서와 소연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랐다. 1년 후, 소연과 민서는 서울에서 열린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그들은 손을 잡고 거리를 걸으며 자신들의 사랑을 당당히 드러냈다. 은주와 지연도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 함께였다. 퍼레이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을 축하했다. 소연은 군중 속에서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서야,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누가 알았겠어. 민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너 때문이야, 소연아. 내가 날 용기 있게 만들어줬어. 은주는 딸과 소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너희가 나한테도 용기를 줬어. 고마워. 그녀는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리고 너도, 지연아. 지연은 은주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했지? 그날 밤, 소연과 민서는 한강공원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소연은 민서에게 말했다. 민서야,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같이 이겨낼 거야. 민서는 소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응, 소연아. 너랑 같이라면 뭐든 가능해.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소연과 민서는 자신들의 사랑을 지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할 용기를 찾도록 돕고 싶었다. 그들은 한국 사회에서 LGBT 커뮤니티를 위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은주와 지연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연인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다. 은주는 민서와 소연에게 자신의 과거를 용서받았고 그들 덕분에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이 이야기는 사랑과 용기,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였다.
소연과 민서는 자신들의 사랑을 통해 한국 사회에 작은 변화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점점 더 커져갔다.